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이 엑스포는 사우디의 져준 거다. 탐사 저널원이 확보한 녹취록의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녹취록에서 김충식은 측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엑스포는 일부러 져준 거야. 사우디하고 관계를 좋게 해서. 그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염원이 걸린 엑스포 유치를 포기하는 대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천문학적인 국책사업 이권을 챙기려 했다는 것입니다. 김충식은 사우디 담수화 사업을 추진하는 대가로 약 8천억의 수수료를 받으려 했다는 정황이 그의 녹취에서 드러났습니다. 5,700억 홍보비 쓰고도 29표라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 부산엑스포. 그 홍보비 집행을 둘러싼 의혹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에서 하루빨리 더 조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김충식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제가 저희 의원실에서 얼마 전에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네. 저는 사실은 이제 김충식하고 처음에 연결고리는 몰랐고 그 부산 엑스포 유치. 참패요. 네. 2023년에 네. 네. 5,700억 원을 예산을 투입하고 맞습니다. 119대 29라는 정말 처참한 성적을 받았죠. 예, 그게 정말 이상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도 정부는 박빙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맞아요. 네. 막 사람들을 들뜨게 했는데 네. 통상 이 정도 차이가 나면요. 이 정도 차이가 나면 정부가 대충 압니다. 예. 안다고요? 예, 미리 다 압니다. 당연히 미리 다 알겠죠. 각 국가별로 다 정보원이 있고요. 네. 외교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한 대여섯 표 차이도 아니고 그렇죠. 거의 100표 졌잖아요. 100표. 네. 그 정도면 다 알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17표 얻었거든요. 네. 이탈리아 총리는 미리 알고 안 갔잖아요. 총회. 뭐 당연하죠. 창피하다고. 네. 우린 가서 당연하죠. 대기업들 다 데려가서 술 파티 벌이고 네. 예, 엘리베이터에다가 뭐 토해놓고 토하고. 오시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희 의원실에서 이제 열공 자료를 보면서도 확인을 했지만 네. 이랬구나. 김충식이 여기에도 손을 대는 적을 발견을 한 거예요. 와, 뭐예요? 김충식 이따 이제 녹음 파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원래 일부러 져줬다는 겁니다. 사우디에. 아, 말도 안 돼. 너무 말도 안 되죠. 너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엔 저도 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워낙에 이권 개입하는 사람이니까 일부러 져줬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실세라는 걸 흘리면서 다른 뭔가 또 이권에 개입하려고 한 게 아니었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사우디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 부산 엑스포 관련 내용들 들여다보니까 일부러 져준 게 맞을 수도 있겠구나. 자, 그러면 예. 이쯤에서 예. 김충식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이요. 네. 누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얘기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충식이 일부러 사우디에 우리 정부가 져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충식의 목소리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사우디에 이번에 그 올림픽 유치시켰잖아요. 그거 우리가 도와준 거예요. 제대로 도와준 거지. 우리가 협력자로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한테도 큰 이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사우디에 우리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지금 사우디에서 우리한테 잘하잖아요. 와, 말이 아니, 돼, 이게 저게? 뭐야 이거 도대체? 네? 정말 이상하죠. 네. 예. 대통령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영상에 보면 협약서, 사우디하고 협약서 MOU 체결서를 보여주는 것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김충식은 저도 그걸 처음에 이거는 너무 믿겨지지 않아서 한 몇 달을 묵혔어요. 이 제보를 처음 받고도 네네네. 정말 그럴까. 근데 부산 엑스포를 요즘에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네. 일부러 져준 것 같다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진짜로요? 결정적으로 뭐냐면 네. 저는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걸 다뤄야 된다라고 소관 상임위 민주당 의원들한테 강하게 얘기를 할 건데요. 네. 우선 이기려고 우리가 홍보대 행사를 쓰지 않겠습니까? 네. 수백억을 쏟아붓습니다. 이기려고. 홍보대 행사가 하는 게 이제 각 나라를 설득하기 위한 거죠. 네. 근데 홍보대 행사 선정 과정이 이상하게 진행이 됩니다. 음. 홍보대 행사가 2주 전에 갑자기 공고를 내고요. 그럼 몇백억짜 몇십억씩 들어가는 입찰서를 2주 만에 누가 내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단독 입찰이 되고 유찰이 되고 네. 그 업체가 다시 들어와서 수의 계약으로 갑니다. 결과물이 별로 없어요.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제가 지금 추적하면서 현재 제보받은 것으로는 그 업체들이 김건희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최고의 역량을 가진 업체한테 그렇죠. 홍보 영상들서부터 해서 홍보 콘텐츠서부터 해서 다 만들고 점검하면서 가는데 이거는 일부러
적당히 해서 져주려고 작정하기 전에는 정부 사업을 이렇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청와대에서도 일을 해봤지만 네. 그래서 김충식의 이 말이 이게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의혹을 갖게 됐는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게 김충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우디의 네. 담수화 프로젝트를 우리가 가져올 거다. 담수화 프로젝트. 예, SWCC라는 사우디의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담수화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면 사우디 물이 없죠. 네네. 네. 그러니까 바닷물을 갖다 담수로 네. 물로 만들어내는 대형 프로젝트예요. 무려 150억 달러의 계약입니다. 150억 달러. 150억 달러니까 20조 정도 됩니다. 우와. 예, 근데 여기에 네. 박관중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박관중이요? 예,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네. 네. 그 사우디에서 43년 동안 일하면서 사우디 왕자들 왕실과 긴밀한 소위 관계를 형성해 온 인물이에요. 네. 이 사람이 한국에 오면 김충식한테 업무 보고를 하고 온다는 거예요. 어. 실제로 만난 정황과 제보들을 다 봤고요. 협약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실제 이 사우디 기업이 일본을 방문하는 길에 일정을 급히 변경해서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으로 오고 한국의 기업들을 만납니다. 당시에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프라임 경제라는 뉴스에 관련 뉴스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그 담수화 프로젝트 기업이 와서 네. 누구를 만나느냐? 김충식의 소개로 보이는데 김충식은 자기가 소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부토건 등등을 만납니다. 와, 삼부토건이 또 나와. 예. 그리고 김충식의 녹취 중에는 뭐가 있냐? 삼부토건 등을 내가 연결해 줬더니 이번에 현대건설 애들이 날 찾아와서 우리도 끼워주세요라고 읍소를 해서 자기가 다 끼워줬다는 거예요. 이 프라임 경제 뉴스에 현대건설도 끼어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옵니다. 와, 그럼 뭐, 그리고 말과 현실이 같네. 그러면 누가 청와대하고 연결고리냐? 박관중이 김건희한테 설득을 해서 이 기업들이 다 그 사업에 사우디 사업을 사실상 거의 독점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지금 특검이 우리가 뭐 통일교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5,700억을 쏟아부은 부산 엑스포 사업. 네. 왜 이 사업의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네. 수백억의 돈이 허투루 쓰여지고 심지어 그 돈을 받아 쓴 사람들이 김건희와 연결돼 있는 업체들이란 이야기가 들려오고 김충식에 의하면 져주려고 했다. 져주는 대신에 사우디로부터 사업을 담수화 합니다. 프로젝트 150억 달러를 우리가 가져오기로 한 거고 박관중과 김충식은 그중에 제보자에 의하면 4%를 커미션으로 먹기로 했답니다. 우와. 김건희가 소개하고. 4%면 자, 그럼 얼마예요? 20조의 4%면은 8천억입니다. 8천억. 아니 지금 우리 저 의원님 와. 예. 공사 대금의 4%를 커미션으로 먹기로 했다라는 것은 예. 이건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제보자가 해준 얘기예요. 아, 최초로 제보자가 이 이걸 내용을 제보해준 거예요? 제보해준 아마 이 몰래 카메라를 찍은 영상을 찍은 녹취 파일을 한 사람과 연관된 사람들인 것 같은데 김충식은 그 얘기도 했답니다. 커미션은 4%다. 김건희를 통해서 이거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김건희를 통해서예요? 예, 박관중이 김건희에게 부탁하면 김건희가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한다는 겁니다. 와, 씨. 와, 진짜 믿을 수가 없는 다시 얘기다. 한번 그 얼마라고 와. 그래? 4%가 8천억이요. 8천억입니다. 8천억이야? 150억 달러가 20조니까 자기들이 8천억을 먹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 와, 씨. 와, 국가돈 5,700억 쓰고 예, 20조짜리를 자기들이 사업 따내고 거기에 나머지 맞습니다. 4%를 먹는다. 야, 그러면 이거는 먹는 게 여러 갈래가 생기네. 일단은 네. 줘줘서 거기서 사업을 수주하면서 4% 떼먹고 네. 예, 지기 위해서는 실력 없는 업체에다가 홍보 맡기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김건희랑 관련되니까 거기서도 또 한 번 떼먹고 그러네. 그렇죠. 만약에 이 사실이라면 그렇죠. 여러 군데서 떼먹네. 여러 군데서 떼먹는 거죠. 그래서 이건 특검에서도 살펴야 되고 와. 막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김충식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제보자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제 그 도대체 김충식의 브로커로서의 역량이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네. 과거에 이명박도 김충식 앞에서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아, 그렇습니까? 예, 와. 예. 놀랍습니다.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와. 연일 터져나오고 이 있습니다. 엑스포는 이거는 진짜로 엄청 큰 들여다 콜이죠. 봐야겠네요. 지금 아. 지난 작년에 국정감사할 때도 부산 엑스포에 5,700억
그 투여된 것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정부 부처한테 공개하라 그러는데 어. 뭐 국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못한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거 들여다봐야 됩니다. 국민 세금 5,700억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 이미 뭐 김건희와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무슨 기념품 만들고 이런 것도 지역적으로 터져 나왔지만 네. 더 중요한 거는 홍보 비용으로 들어간 수백억의 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사람들과의 김건희는 어떤 관계인지, 김충식이 이거 져주려고 적당히 했다라고 하는 얘기의 근거는 뭐며, 담수화 프로젝트의 3부 토건을 미루는 게 김충식은 자기와 박관준과 김건희가 짜고 했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는 예. 뭐 무조건 팔 만한 가치가 있어 네. 보이고 반드시 그럴 파야 정황이 됩니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부산이 큰 표 차이로 세계 박람회 엑스포 유치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완패했다.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그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파리 현장을 지킨 정부 인사들은 사우디를 상대로 역전승을 기대했다. 이탈리아 로마를 제치고 결선 투표에 오르면 유럽과 사우디 이탈표를 흡수해 초박빙 접전 대결을 펼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상 차원의 전략적 아웃리치는 지지 미정국과 부동표의 표심을 돌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대로 되었을까? 오랜 국가 간 국정원 휴민트 구축을 해온 국정원 라인은 대부분 무시되거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영국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당일인 26일 김기현 국가정보원장과 권주택 1차장, 김수현 2차장을 모두 경질해버렸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대한민국 외교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전면에 나서 유치활동을 펼쳤다. 윤 대통령 내외는 올해만도 허구한 날 해외를 순방이란 이름으로 예산을 249억 원 소진하고 예비비까지 329억이나 추가로 끌어가 사용했다. 지자체 공무원들과 경찰 초과 근무 수당조차 줄 수 없는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만 엑스포 유치를 낙관했다. 하지만 외신들은 이미 엑스포 투표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부산의 탈락 가능성을 예고했다. 정부 관계자 그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출구 전략도 없이 엑스포를 유치할 것처럼 민관을 총동원하고 현지 분위기를 호도했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분위기도 윤석열 대통령만 실제 민심과 다르게 읽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모든 것을 숨긴 채 나라 곳간을 비우며 돌아다닌 대통령을 코피 대통령으로 미화하고 비번목과 법무부 장관의 소국 방문까지 대서특필했다. 과거에는 듣도 보도 못한 홍보로 야단 법석을 떨었던 것이다. 엑스포 유치전 막판 경쟁국인 이탈리아가 멜로니 총리의 파리 방문을 취소하는 등 사실상 유치를 포기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1차 투표에서 한국의 표는 29표가 전부였다. 마지막 피트는 10년 전 강남스타일과 한국인 유명인만 내세운 전략 없는 영상이었다. 이탈리아까지 사실상 유치를 포기한 마당에 한국의 패배는 더더욱 국격과 자존심이 땅바닥에 놔둔 수준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들만 투표 직전까지 박빙이다, 결선 투표는 99% 간다는 말로 분위기를 띄웠다. 대한민국 외국 역사상 이렇게 큰 표 차이로 이제껏 국제대회 유치에서 실패한 적이 거의 없다. 아시안게임, 하계 및 동계올림픽, 월드컵까지 뜻대로 따내고 성공적으로 치렀다. 윤석열 정권은 잼버리 대회를 파양시키더니 급기야는 엑스포마저 실패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신기록들이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취임 후 사실상 처음이다. 자신의 부족 때문이라는 말도 3번이나 했다. 과거 김행, 정호영, 김승희 장관 후보자 등 잇따른 인사 실패에도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하지 않았던 그였다. 총선을 앞둔 시기여서 부산 민심이 흔들릴 가능성에 울며 겨자 먹기식 사과란 말도 돌고 있다. 이탈리아가 막판 포기로 2등이 됐을 뿐인 이번 결과에 정부 여당은 유치 실패 후에도 또다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 정권 탓도 하고 젖잘싸 정신승리를 외치고 있다. 한 표의 가치가 무려 129억이었다. 날려버린 돈이 5,900억에 달한다. 이에 마컬림스트 황교익 씨는 자신의 페북에
119대 29인데 젖잘싸? 졌지만 잘 쏴돌아다녔다라고 일갈했다. 부산의 5차 엑스포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30초 분량의 홍보 영상은 과연 어떤 홍보대 행사에서 만들었을까? 탐사전화원 취재팀이 분석해 보았다. 나라장터에 올라온 용역 입찰 공고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1월 28일 긴급 공고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BIE 총회 제2차 및 제3차 PT 제작 용역 공고를 한다. 부산 엑스포 관련 나라장터 입찰 공고는 2020년 1월 부산 세계박람회 마스터 플랜 용역을 시작으로 2020년 5월 홈페이지 구축 용역을 실시한다. 그리고 2021년 9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BIE 총회 경쟁 PT 종합 전략 수립 및 제1차 PT 제작 용역을 공고한다. 해당 용역은 유찰이 된다. 문제는 유찰 후 재공지 없이 곧바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 2022년 2월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BIE 총회 제2차 및 제3차 PT 제작 용역 공고를 낸다. 해당 공개 입찰에서 LG그룹 홍보 계열사인 주 HS에드가 18억 7천만 원의 낙찰을 받는다. 문제는 이번에 문제가 된 5차 프레젠테이션 용역에 관해서는 나라장터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3차 PT 용역 이후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용역 상황은 2022년 3월부터 종합 홍보 용역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우선 용역 공고 기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고 2022년 2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종합홍보용역 대행사로 주 대웅기획이 선정된다. 용역 기초금액은 60억이었다. 올해 들어 2022년 10월 또다시 한국언론진흥재단 공고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2023 종합홍보용역이 공고된다. 기초금액은 무려 100억 원이었고 이 역시 주 대웅기획이 수주한다. 계속해서 2023 5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긴급 공고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해외 유치 홍보 활동 종합 용역을 공고한다. 배정 예산만도 80억에 달한다. 그런데 또 해당 용역은 유찰이 되어버린다. 유찰 사유는 단독 응찰이었다. 결국 2023년 6월 8일 재공고를 통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해외 유치 홍보 활동 종합 용역을 긴급 공고한다. 이번에도 배정 예산은 80억이었고 주 대웅기획이 다시 최종 수주하게 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번에 문제가 된 5차 프레젠테이션 홍보 영상은 어디에서 만들었을까?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에서 긴급으로 발주한 3건의 용역이 있는데 이 중 눈에 띄는 공고가 있었다. 공고 게시일이 지난 2023년 2월 3일이었다. 그런데 입찰 마감일은 2월 16일이다. 즉 2주 만에 무려 151억짜리 사업 금액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이다. 150억이 넘는 용역을 2주 만에 제안서를 만들어낼 용역회사는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서를 이미 낼 곳이 정해져 있었던 후문이다. 결국 한 개 업체가 입찰을 했고 유찰이 한 번 됐다. 취재팀은 해당 공고의 제안 요청서를 열람해 보았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활동 종합 용역 2단계로 되어 있는 제안 요청서에는 4차, 5차 PT에 대한 용역 범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문제는 151억짜리 사업 제한 요구사항에 대한 주요 상세 페이지가 없다는 점이다. 과업 범위에 각각의 과업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제한하라는 상세한 안내 페이지가 없었다. 통상 용역사들은 공공기관에서 공고하는 제안 요청서에 있는 상세 세부 내용을 통해 제안을 해서 입찰을 하고 사업을 수주하게 되는데 이러한 세부 요구사항들이 아예 없었고 그냥 과업 범위만 나열되어 있었다. 결국 한번 유찰이 된 사업 공고는 3월 7일 곧바로 2차 공고가 나온다. 이는 수의시담이란 것으로 결정이 되어버린다. 수의시담이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계약업체와 적절한 선에서 가격을 조율한 후 서면상으로 계약을 하는 방식을 뜻한다. 사업비는 1차 공고와 똑같이 151억이었다. 최종 낙찰된 수의계약과 같이 거액의 용역을 수주한 곳은 외국계 홍보대행사인 에델만 코리아가 수주하게 된다. 간단한 건데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저는 현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 대표 전화일 뿐이라서 제가 답변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오늘 제가 지금 전화드린 전화번호가 그 에델만 코리아 대표 전화로 전화드렸는데 현업 직원이 아니시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맞는데요. 네. 저희가
그 기자나 뭐 PR 업무만 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네네. 관리팀이에요. 네. 저는 현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메일 요청드렸던 거고 네. 제가 보내주신 이메일을 현업에 보냈어요. 네. 근데 오늘 담당자가 외근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까지 연락할 거예요. 저희가 오늘 보도하는데 내일까지 연락 주시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오늘 9시에 보도할 건데. 제가 그 9시에 보도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저희 그냥 보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반론권을 이틀 동안 드렸고 계속해서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보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방송을 저희가 9시에 하는데 7시에는 마감을 하기 때문에 1시간 안으로 답을 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그대로 저희 취재한 대로 보도할 수밖에 없음을 일단 고지를 해드리고요. 관련된 내용은 통화 녹취되어 있습니다. 대웅이 저걸 만들었다. 자기도 그걸 봤는데 대웅이 만들었으면 대웅이 다 자살해야 된다. 저런 수준의 결과물을 내부 통과시킨 사람 사표를 써야 된다. 이게 이제 프레젠테이션 자료 만드는 광고가 아니라 홍보대 행사인데 이런 거를 이제 신동빈이한테 다 보고가 되는 건데 당연하죠. 네. 그러면 다 죽는다. 대웅이 대표 다 날아가고 난리가 난다. 네. 이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웅기에서 오차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끝나고요? 박형준, 부산이 119표 대 29표라는 큰 표 차이로 세계 박람회 엑스포 유치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완패할 당시 그의 눈동자는 흔들렸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박빙의 승부지만 결국에는 이길 수 있다는 말로 부산 시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판세와 예측 보고를 속였다. 그의 속임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4.1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린공감TV에서는 2000년 전후 홍익대학교 입시에서 치러진 실기시험에서 김승현 전 홍익대 교수가 박 시장의 배우자와 딸의 입시 청탁이 있었으며 청탁된 그림에 80점의 높은 점수가 부여됐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이 일로 박형준 부산시장은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TV와 김 교수에게 선거 공작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최근 서울남부지법 민사재판부는 김승현 전 홍익대 교수가 박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박 시장은 유자로 2천만 원을 김 교수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 측은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반대 사실을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으나 이와 같은 노력을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수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밝혀진 딸의 응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열린공감TV 보도가 허위방송이라고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산 시민은 박형준을 부산시장으로 뽑았다. 그리고 또다시 이번 엑스포는 부산이 반드시 2차 투표에서 역전할 것이라 호언장담했다. 어쩌면 박 시장의 이런 말들은 부산 시민 등을 향한 대국민 사기 발언이었다.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외교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전면에 나서 유치활동을 펼쳤던 엑스포. 해외 순방이란 이름으로 예산을 249억 원 소진하고 예비비까지 329억이나 추가로 끌어가 사용해가며 엑스포 유치를 낙관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엑스포 유치를 위해 날려버린 국고가 무려 자그마치 5,900억 원에 달한다. 모두 우리가 낸 세금이다. 엄청난 격차로 지고 있는데도 초박빙 막판 대역전극을 외치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는 바람에 국민들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신뢰와 기대치는 바닥에 곤두박질 쳤다. 앞으로 윤 정부가 콩으로 매주를 쓰겠다고 해도 먹혀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선이라도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성공이 힘들다. 이렇게 고지곳대로 수용되지 않은 모든 일들, 이것이 바로 레임덕 현상이다. 급기야 국회 본회의 탄핵 소추안을 앞두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했다. 이동관 사의는 야당 공세로 탄핵이 가시권에 들어간 상태에서 선제적 행동으로 사태의 충격을 완화시켜보려는 정치적 꼼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산당식 언론 통제 및 정부 나팔수와 시도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레임덕 요소가 발견되고 있다. 이동관 대신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그만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그렇지가 않다. 장관 자리는 생각보다 무겁기 때문이다. 아마 후임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고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도 이동관보다 훨씬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윤 정권의
능력 있는 장관 후보자들은 대부분 손사래를 치고 있다. 자리가 있어도 할 사람이 없는 형국이다. 더군다나 이동관 사이로 민주당 헛찔렸다고 표현하는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장관급 관료의 사퇴 의미를 야당에 대한 정치적 반격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비정상적 발상을 하고 있다. 장관 자리를 국민 복리와 국가 발전이 아닌 정치적 수단으로만 보는 협량과 오만이 함께 느껴진다. 이런 생각으로 장관을 뽑고 가볍게 사퇴하니까 국정이 이 모양 이 꼴인 것이다. 이번 엑스포 참패와 이동관 사이는 윤석열 정권 내임 덕의 신호탄이다. 엑스포 참패 원인과 책임자 물색에 야당은 벼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엑스포 참패에 큰 충격을 받은 듯 이틀간 용산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엑스포가 외유를 좋아하는 본인 취향에 딱 맞는 목표라고 생각했을 듯하고, 더구나 엑스포 유치전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받자 더 고무돼 급기야 올인했을 법하기 때문이다. 놀러가고 성과도 쌓고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격이란 생각했을 법하다. 더구나 취임 1년 넘어 국정이 무능하다는 꼬리표가 붙고 제대로 하는 게 뭐 있냐는 질책이 쏟아지기 시작한 상황에서 엑스포 유치는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리는 말로 홈런처럼 느꼈을 것이다. 국민들은 애초 큰 관심이 없었다. 월드컵,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등 너무 많은 국제 행사를 해봤기에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러려니 한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하도 요란법석을 떠니까 뭔가 있나 보다 하고 관심들을 가지게 됐다. 되려 정부가 이를 너무 크게 만들어버린 셈이다. 온갖 방송마다 떠들고 신문마다 주요 뉴스로 다뤄줬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유를 나갈 때마다 엑스포 유치 목적이라 설레발을 쳤다. 유엔까지 가서는 듣도 보도 못한 초치기 정상회담이란 용어까지 등장했다. 분 단위로 외국 정상을 만나 기네스북 기록 도전도 한다고 떠들어댔다. 조용히 추진했으면 실패 충격도 크지 않았을 것이고 국민들도 그러려니 하고 조용히 넘어갔을 법한데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들은 자승자박격으로 이를 너무 키워버렸다.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서 엑스포 건은 여러 가지 점에서 강서구청장 선거와 비슷한 맥락인데 이를 키워 망한 케이스라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10억 원짜리 복싱 타이틀 경기에 100조를 걸었다가 대패한 셈이다. 더구나 엑스포 건은 보수 진보를 가리는 진영 간 사안이 아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 이어 중도층들의 마음까지 멀어지게 만들었다. 이제 엑스포 참패에 따른 원인과 특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제적 망신과 국격 추락, 국민 패배의식 및 사기 저하, 국고 낭비 등 이유는 차고 넘친다. 주요 특검 내용은 1. 대통령 김대기, 김태효 외교부 보고체계 및 엑스포 보고 내용 2. 공식 유치 비용 58억 달러와 그 외 비용 규모 및 용처의 적정성 3. 대통령 외유와 엑스포 유치와의 상관성 방문국 및 정상회담국의 엑스포 한국 지지 여부 파악 한독수, 한동훈, 몰타 방문 등 국무위원 엑스포 출장 외유의 적정성 및 효용성 4. 엉망진창 엑스포 PT와 김건희 개입 진상 등등이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저널 온 취재팀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김건희가 엑스포 유치에 깊숙이 관여했던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주도하에 엑스포 실무가 진행됐단 말씀이신 거죠? 네, 김건희 여사가 고대 재고유동기들 인맥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고요. 네. 김외주 업체도 그렇고 모두 김 여사 결제하에 이루어졌어요. 네. 부산 엑스포를 알리기 위한 프로모션 영상이 부실하고 부산 시민에 대한 모욕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33초로 짧은 영상에서 부산을 소개한 부분은 광안대교와 부산 불꽃놀이를 포함해 단 9초에 불과했다. 나머지 24초는 부산과 무관한 유명인들이 나와 부산 유치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며 유어 초이스라는 타이틀을 반복하는 내용뿐이었다. 부산다운 열정과 매력이 부족했으며 배경음악으로는 생뚱맞은 언제적 강남 스타일이 사용되어 부산의 이미지가 혼란스러워지는 결과를 낳았다. 도대체 누가 이런 프로모션 영상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또 누가 만들었을까? 김건희 논문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논문 관련 주요 설문조사를 주 매트릭스라는 회사에 의뢰했다. 해당 업체는 현재 엑스포 유치위원회 조직도상 프로모션 팀의 홈페이지 유지관리 회사, 즉 수탁회사로 등재되어 있다. 이런 동종업계 400위 밖의 회사가 어떻게 국제적 행사 유치를 위한 프로모션 팀의 일원사가 되었을까?
얼마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었던 김승희 선임 행정관은 초등학교 딸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이 불거지자 경질됐다. 탐사저널 온 취재팀은 그가 사퇴 전까지 엑스포 프로모션 관련 깊숙이 관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는 김건희와 오랜 관계를 맺어온 인물이다. 김 전 비서관은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이벤트 대응회사 대표 출신으로 2021년 6월 윤 대통령의 이른바 윤봉길 기념관 대권 출정식 장소를 잡아준 사람이다. 해당 보도는 당시 열린공감TV가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다. 그는 김건희와는 2009년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 동기로 김건희 사람으로 분류된다. 대선 때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홍보기획단장을 맡았으며 정부 출범 뒤에는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문제는 김승희 전 비서관의 언론과 포털 등에 공개된 학력이 허위로 드러났다. 지식정보 공유 온라인 사이트인 나무위키에 올라있던 김 씨의 프로필 학력란이 수정된 사실이 있는데 학력란에서 기존에 있던 원주고등학교 졸업, 고려대 경영대학 경영학 학사, 고려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 학력이 전부 사라지고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 수료 이력 하나로 채워져 있었다. 김 전 비서관의 공개된 최종 학력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석사라는 것은 직장인을 상대로 특수대학원으로 학위는 주지만 경영학 석사가 아닌 경영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로 정규 과정이 아니다. 김건희도 서울대 직장인 대상 경영전문대학원에서 받은 경영전문 석사 학력을 서울대 경영학과 전공 석사로 기재했다가 허위 학력 논란 문제가 되기도 했다. 포털 사이트 다음에 마이 프로필 관리에서 김 전 비서관의 학력은 원주고와 고려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로 나온다. 포털 다음에 마이 프로필 관리 공지에 따르면 프로필은 본인 또는 당사자에게 위임받은 사람만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팩트는 김 전 비서관은 원주고가 아닌 원주농고를 1990년 2월 졸업했다. 김 전 비서관은 고교 졸업 후 원주의 제8 전투비행단에서 보충력으로 근무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 덕에 그는 병역을 마친 뒤 20대 중반까지 모델로 활동했다. 이에 탐사전화 온 취재팀은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 걔가 춘천이죠. 원주. 김건희는 학력이 고대 학사가 아닙니다. 원주가 고졸이 전부거든요. 김건희랑은 에서 만난 거고요. 그렇게 친해져서 김건희 빼고는 고대 미디어 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같이 다닌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용산에 있단 말을 듣고 하도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 이게 나라입니까? 김건희가 이번에 그 엑스포 관련해서 그 PPT 업체를 연결을 해줬고, 그 업체가 이번에 PPT를 한 게 이제 그 마말럼의 그 50억짜리 PPT예요, 그게. 진짜 그거 보시면 사인 나오고 무슨 완전히 무슨 70, 80년대도 아니고 뭐 그런 거를 만든 거잖아요. 그게 50억짜리. 김건희는 김승희를 호수에서 만났다는 충격적인 제보였다. 김건희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고대 직장인 언론대학원을 김승희와 다녔다. 김건희는 공교롭게 2008년 김명신에서 지금 이름인 김건희로 개명했다. 김건희와 김승희, 도대체 두 사람은 또 무슨 관계일까? 어쩌면 자신 스스로 대통령 또는 차기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는 김건희. 이번 엑스포 유치를 기획총괄하고 진두지휘한 모든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상황으로 불려지고 있는 스스로 내가 권력 잡으면이라 말한 김건희가 아닐까. 이 자리에 있어보니까 객관적으로 저는 정치세력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거기는 이제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이번에 사우디에 이번에 그 올림픽 유치시켰잖아요. 그거 우리가 도와준 거예요. 제대로 도와준 거지. 우리가 협력자로서 얘기해 주는 것이 우리한테도 큰 이익이 됩니다.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등 3개국은 지난 11월 29일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저마다 강점을 내세운 3국은 사우디 리야드, 한국 부산, 이탈리아 로마 순으로 경쟁 프리젠테이션을 진행, 다른 나라 정부 최고위급 인사를 포함 1국 1표를 행사할 17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은 장밋빛 미래를 보여주며 대한민국 부산이 사우디를 제치고 최종 엑스포 유치국이 될 것이라 호언장담했고, 많은 언론들도 충분히 사우디의 역전이 가능하다며 막판까지 윤석열 정부 띄우기에 급급했다. 엑스포 유치에 사용한 국가 예산만 무려 5,744억 원, 엑스포 유치에 함께 애쓴 SK, 삼성 등 대기업이 쓴 돈은 집계조차 안 된 금액이다. 1차에서 사우디 과반을 저지하고 결선에서 역전한다는 시나리오는 연일 방송과 언론들이 써제끼는 단골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막대한 예산과 다달이 이어진 순방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라며 큰 소리치던 윤석열 정부가 얻은 표는 불과 29표, 사우디의 29대 119표, 역대 외교사상 최대 참표로 이어지며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실체가 국민에게 그대로 드러났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EU 국가인 몰타에 직접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역대 대통령 중 16번이란 최다 해외 순방 기록을 세우며 해외 순방비도 모자라 예비비까지 끌어다 쓰며 578억 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며 순방이 민생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던 이번 정부는 온 국민에게 마치 부산 엑스포를 유치할 것처럼 큰소리 뻥뻥 쳤고, 사람들은 이 말을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최근에 탐사전원이 입수한 녹취록이다. 과연 윤석열 정부는 엑스포 유치가 진짜 가능하다고 믿었는지, 아니 유치할 마음은 있었던 건지 국민을 대신해 정부 당국에 물어보고 싶다. 제보자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를 둘러싼 천문학적인 금액의 이권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그 핵심에 박모라는 사업가가 존재하고 그 뒤를 봐주는 것이 김충식 씨라 주장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우디와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국민에게는 엑스포 유치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실제로는 일부러 져줬다라는 김충식 씨가 모 인사에게 발언한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번에 사우디에 이번에 그 올림픽 유치 시켰잖아요. 그거 우리가 도와준 거예요. 제대로 도와준 거지. 우리가 협력자로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한테도 큰 이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사우디에 우리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사우디에서 우리한테 잘하잖아요. 사우디는 현재 네옴시티 사업, 담수화 사업 등 초대형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고,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산업 다변화 노력으로 빈 살만 왕세자 주도하에 사우디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하기 한 달 전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 담수청장 일행은 2023년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대규모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 협의차 한국을 방문했다. SWCC는 사우디 정부 산하기관으로 세계 최대의 해수 담수화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사우디 제2의 전력 생산 사업자이다. 이들은 사우디 정부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 29개를 2-3년 내에 입찰을 진행할 예정으로 총 150억 달러 규모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20조 가까이 되는 금액을 투자한다. SWCC 일행은 당초 일본만을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방일 전 한국을 먼저 방문, 국내 기업을 소개받는 자리를 가졌다고 한다. SWCC 최고층 일행들은 방한 기간 동안 한국의 주식회사 서화엔지니어링, 현대건설, 포스코, ENC, LG화학, KCC, 삼부토건, 우림, 태경BK, 파이나시아 자산운용 등 담수화 관련 기업들과 긴밀한 협의를 위한 회의 및 공장 순회를 진행한 것으로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다. 그리고 탐사전원원 취재를 통해 SWCC 방안에 앞서 언급한 박모 씨가 개입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박 씨는 대략 40여 년 전부터 사우디에서 사업을 하며 왕실 관계자 및 대정부 인사와도 친분을 맺어 한국 기업과 사우디 왕가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충식 씨 등 측근들은 박 회장으로 통하는 박 씨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업무를 보다 한국을 방문하면 김충식 씨를 가장 먼저 찾아온다고 증언했다.
또한 김 씨가 박 회장을 통해 국내 유수 기업들을 연결해주고 일종의 커미션을 챙긴다는 증언도 이어진다. 제보자는 소개 후 계약이 이루어지면 공사대금 4% 정도를 받는다고 전했다. 공사대금 150억 달러에서 4%를 얼핏 계산하면 우리 돈 8천억에 해당된다. 이게 과연 가능키는 한 일일까? 취재 과정에서 탐사전원호는 제보자와 측근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문서 촬영본을 입수한다. 업무 협약서를 맺은 곳은 국내 대기업과 사우디 담수청으로 탐사전원 온 제보자가 이를 촬영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 그리고 박 씨는 이 협약서에 직접 서명을 한다. 사우디 교포 사업가로 알려진 박 씨. 그는 누구일까? 탐사전원 취재팀은 박 씨를 직접 찾아 나섰다. 탐사전을 오는 지난 1월 8일 제2의 국정농단 시리즈 첫 번째 영상 보도를 통해 지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사우디에게 일부러 줘줬다는 김충식 씨의 충격적인 발언을 보도했다. 그는 사우디에서 진행되는 빅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들을 연결하는 브로커와 함께 수수료를 챙긴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사우디 담수청 프로젝트 공사 수수 20조에 4%만 수수료로 챙겨도 8천억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충식은 사우디에 일부러 져준 것도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으며 이 일은 제보자에게 혼자만 알고 있어라고 은밀히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사우디 담수청장의 일본 방문을 일정을 틀어 국내에 먼저 올 수 있게 한 장본인이자 공항에 내리면 제일 먼저 김충식 씨를 찾아 양손에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는다는 브로커 박 씨의 정체다. 탐사자는 오는 박 씨의 동선을 따라 탐사 추적 취재했다. 사우디 담수청장 일행 일정을 틀어 일본을 가기 전에 한국을 먼저 들리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사우디에서 수십 년간 지내며 사우디 왕실과 친분을 맺어왔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사우디에서 한국 공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김충식 씨에게 달려온다는 사람. 그는 김충식 씨와는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먼저 박 씨의 이름은 박관중, 박 회장으로 불리는 사람이다. 그의 SNS 기록을 살펴보면 박 씨가 올려놓은 벤츠 승용차 사진이 눈에 띈다. 아마도 사우디에서 찍은 사진으로 추정된다. 박 씨는 자신의 SNS에 많은 사진들을 남겼는데 주로 골프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사람이 박관중 씨다. 박관중 씨는 엔드준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 주로 골프 관련 모임에 글을 쓰고 있었다. 탐사전을 오는 박관중 씨가 살고 있다는 집 주소를 입수해서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았는데 집 주인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 근저당 설정을 박관중 씨가 해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탐사전을 오는 박관중 씨에게 직접 만나 반론권을 주기 위해 자택으로 추정되는 해당 주소지를 찾아갔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방문했지만 박 씨는 없는 듯 보였다. 탐사전을 오는 며칠간 박관중 씨의 집 앞에서 뻗치기를 하며 박 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아파트에 세워진 박 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해당 차량이 박관중 씨의 현대 팰리세이드 차량이다. 차량에 올려놓은 박 씨의 전화번호에서 박 씨 차량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탐사전을 오는 며칠 동안 잠복 취재한 끝에 박관중 씨로 보이는 사람과 마주쳤다. 분명 그는 사진 속 박 씨와 닮았다. 하지만 자신은 박관중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그는 서둘러 차를 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취재팀은 계속해서 박 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에도 답은 없었다. 취재팀은 제보자에게 박 씨의 인상착의에 대해 문의해보았다. 취재팀이 마주쳤던 박 씨로 추정되는 사람은 중절모에 흰 운동화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특정이 될 듯 싶었기 때문이었다. 제보자가 김충식 씨의 지인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박관중 회장님 중절모 자주 쓰십니까? 네, 자주 쓰죠. 아, 중절모 자주 써요? 네, 쓰고 다녀요, 지금도. 아, 오늘도 만났는데요. 그래, 오늘도 쓰고 왔더라고요. 취재팀은 또다시 박 씨의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를 발견했다. 이번에도 그에게 다가가 박관중 씨 되시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박수님, 나
이놈의 씨가 자꾸 얼굴을 아니 복귀한다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당신 때리지 마세요. 나는 때린 게 아니야. 왜 당신 난 아니야 왜 자꾸 얘기하는 거야? 왜 때리십니까 사람을? 왜 때리 양반아? 때리지 마세요 사람을. 알았으니까. 예예. 근데 친구가 박관중 선생님 아니세요? 아닙니다. 취재팀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그는 아직까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취재팀이 거꾸로 폭행한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수차례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취재팀은 영상 전문가에게 취재팀이 확보한 기존 사진과 박관중 씨로 의심되는 사람의 인상착의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굴 윤곽, 그다음에 코, 그다음에 인중의 넓이, 입 모양 등을 봤을 때 동일인으로 추정됩니다. 탐사전을 오는 박관중 씨의 이름이 등장하는 사우디 담수청 일행이 한국에 왔을 당시 보도된 유일한 기사에서 박 씨가 현 대웅글로벌이라는 회사의 회장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탐사전을 오는 대웅글로벌이라는 회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웅글로벌 기업 정보에는 2019년에 만든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로 명기되어 있었다. 소속산업 현황이 의료용 기기 제조업이라고 되어 있고 산업평가 종합 등급은 4등급으로 높아 보이진 않았다. 경쟁사 분석에도 10위권 내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의료기기 업체 중에 큰 기업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주소를 확인해보니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에 위치해 있었다. 주식회사 대웅글로벌은 대표자가 박관중이 맞아 보였다. 탐사전을 오는 직접 구로구에 있는 대웅글로벌을 찾아가 보았다. 여기가 대웅글로벌인가요? 대웅글로벌 어떤 일 때문에 오신 거죠? 그 박관중 회장님은 뵈러 왔는데. 대웅글로벌이 지금 없거든요. 주소는 여기로 돼 있더라고요. 박관중 회장님 여기 안 계신데.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회사인가 여기가? 아니요. 그럼 그분은 뵈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분은 그렇게 기자인데요. 네. 그분이 이번에 해에서 좀 성과 좀 얻으셨다고 그래가지고. 잠시만요. 성과 얻으신 부분이 있으면은 취재하고 싶어서 왔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대웅글로벌이라는 회사는 대표가 박관중 씨로 되어 있는데 직원은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했다가 다른 대표로 보이는 사람에게 전화를 한다. 마치 박관중 씨가 드러나는 것을 경계하는 것처럼 보였다. 수상한 점은 탐사전을 오는 취재의 목적을 이번 사우디와의 담수청 계약에 대해 어떻게 보면 국익을 위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큰 수익 사업을 한 것이고 그런 사업을 성사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한 것으로 기사화되고 있는 박관중 씨를 조명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는데도 직원은 굉장히 취재팀을 경계하는 듯 보였다. 취재팀은 다시 한번 담수청장 일행 방문 기사를 살펴봤다. 기사에는 이번 방안은 주 서화 엔지니어링과 협업하는 박관중 회장 현 대웅글로벌 회장과 약 43년간 사우디에서 사업을 해온 사우디 왕실 관계자 및 대정부 인사와의 친분으로 성사됐다고 되어 있었다. 주 서화 엔지니어링과 박 회장이 협업한다고 되어 있어 취재팀은 이번에는 서화 엔지니어링을 찾아가 보았다. 혹시 박 회장님이세요? 아닌데요. 잘못 학생은 서화 엔지니어링 회장님 아니세요? 맞는데요. 이번에 그 왜 사우디 담수청 오셔서 같이 간담회도 하시고. 예, 했습니다. 예. 박관중 회장이 여기 사무실에 오셔갖고 자기하고 일 좀 같이 하자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요? 어떤 문제요? 좀 다니시면서 막 그냥 이렇게 뭐 사실 아닌 거를 사실인 척 만들어가는 게 많아가지고 우리 조금만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 회사가 좀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요 지금. 혹시 사우디 쪽 연락처는 없으세요? 그런 거요? 네. 그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좋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말할게요.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당황스러웠다. 서화 엔지니어링 대표라 소개한 사람이 박관중 씨를 사기꾼 취급했기 때문이다. 사우디와의 아주 큰 프로젝트 사업을 수주한 박관중 씨를 칭송하는 기사를 쓰겠다는 기자에게 적극적으로 말리겠다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해당 회사의 대표는 그분이 저희 회사 명함을 파고 다니면서 여러 군데다가 민폐를 끼치고 있다고 하면서 골치가 아프다고까지 말했다.
서화 엔지니어링의 대표의 이름은 권민수 씨다. 권 씨는 왜 박 씨를 취재팀이 만나려 하는 것에 대해 폄하까지 하면서 말렸을까? 탐사저로는 뭔가 꺼림칙함을 느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미담 기사를 쓰겠다는 기자에게 박관중 씨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의구심이 들었다. 그리고 뭔가를 숨기는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 사우디 잠수청장 일행이 한국을 방문한 당시 기사는 이 기사가 유일하다. 해당 기사에 나온 여러 회사들은 익히 들어본 대기업들인데 서화 엔지니어링과 대웅 글로벌이라는 회사는 생소했다. 서화 엔지니어링은 도대체 또 어떤 회사일까? 서화 엔지니어링은 태양광 발전 설비 등 친환경 사업과 전지 사업을 주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구글링을 해도 뉴스 기사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다른 검색 엔진으로 해보니까 사우디 잠수청장 일행이 왔을 때 나온 기사 하나만 검색이 됐다. 공개된 서화 엔지니어링 기업 신용 요약 보고서를 살펴보니 설립 연도는 2015년이었고 축전지 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대표 제명이 권도일 씨인데 아마도 권민수 회장의 자제인 걸로 추정된다.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조직도에 회장 밑에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조직도상에는 각 사업 파트가 많아서 직원이 꽤 많은 회사처럼 보이는데 취재팀이 권민수 회장을 만나러 간 회사에는 권 회장 혼자 회사를 지키고 있는 걸로 보였다. 물론 권 회장은 해외에 직원들이 많다고 애들로 강조를 하긴 했지만 뭔가 꺼림칙했다. 사우디 잠수청장 일행이 방문했을 때 현장에 있었던 제보자는 박관중 씨가 이번 프로젝트에 440조를 맡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제보자는 기사에 나오지 않는 기업 두 곳을 언급했다. 그날 대기업들도 많이 왔더라고. 박관중 회장님이 다 부르신 거예요. 현대도 한 10조? 10조 했더라고. 현대건설도 그 박 회장님이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고, 또 박 회장님이 또 그렇게 활동하시다 보니까는 정부 측에 있는 고위 인사들도 박 회장님한테 되게 호의적이었어요. 삼부토건 그 다음에 포스코 건설 다 들어왔죠. 다 박관용 회장님이 빌딩 하신 거예요. 삼성도 오고 다 왔어요. 현대건설도 들어왔죠. 각 기업에서 잠수청장 만나러 들어갈 때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이 권민수 회장이에요. 담수화 사업을 잘하는 기업이 두산이에요. 그런데 기사에는 안 나왔을 거예요. 두산이 잠수청장이 방문했던 그 당시에 정부의 클레임이 걸려 있어서 잠수청장을 만날 수 없었는데 박 회장한테 계속 사정을 하더라고. 하여튼 뭐 그게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나 봐요. 제가 봤을 때 조금 정치적으로 좀 걸려있는 것 같은데 박관중 회장님이 도와준 거죠. 그렇게 해서 두산도 참석을 했습니다. 사우디하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연결되려면 자산운용사를 끼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수배에서 최소 4조 원 이상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를 어렵게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는 4조 이상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드물 텐데 파이내아시아 자산운용사가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일본만 가기로 했었는데 박관중 회장이 한국으로 끌어들였다는 건 대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왕자들의 일정을 바꿀 정도의 파워면 진짜 파워 있으신 거거든요. 지금 사업 자체가 ING인 거잖아요. 무려 440조짜리입니다. 아차, SM도 들어왔어요. SM. 제보자는 현대건설이 10조를 수주했다고 발언했다. 과연 사실일까? 탐사저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현대건설은 사우디 잠수청장 일행이 방문했던 지난 2023년 9월로부터 한 달 후인 10월경 사우디 수주 국내율이 10조 규모 신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현대건설이 발표한 10조 원 규모의 사우디 사업권은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와의 협력을 통해서다라고 발표했다. 사우디의 빈 압둘 아지스 알 사우드 국왕의 실질적 후계자이자 아들인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자가 바로 아람코의 회장이다. 이에 탐사전원5는 지난주에 보도한 김충식 씨의 해당 발언에 대해 소름이 돋았다. 매일 나한테 연락이 옵니다. 박 회장하고 나 묶어줄 테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지금 집권자들이에요. 왕자가 100% 믿어요. 아, 이분을요? 그래가지고 100조고 200조고 그래서 나한테 이거 가져온 거예요. 공사 되든 그래 그 방위 산업이 되든 환경 산업이 되든 응?
아주 지정해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건설사라고 뭐 어디 뭐 어느 회사가 거기가 공사를 하는 거야? 대우. 예예. 지금 현재 SK, 예예. 그다음에 LG, 예예. 현대도 크다. 현대. 현대는 내가 줬어. 전번에 또 현대는 내가 직접 줬어. 현대 현대 건설입니까? 현대 건설. 직접 주셨으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직접 줬어. 그 삼부토건도 지금 계약을 했어. 삼부토건도 계약을 했습니까? 삼부토건. 토건도 협의해서 그 사진 난 다 보냈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다 했다. 내가 저 바로 연결시킬 수 있어. 현대는 내가 해줬어라고 발언한 김충식. 그는 자신을 돋보이고 싶어하는 노년의 허언 증세가 있는 자일까? 아니면 정말 자신의 입김이 작용하는 권력의 비선 실세일까?